미야, 이번엔 내가 한국에서 들은 서연이라는 친구가 여고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야. 서연이가 다니던 학교에는 아주 기묘한 전통이 하나 있었대. 아침마다 학생들이 학교 복도 창가에 사탕을 하나씩 올려두는 거였지. 그 전통이 왜 생겼는지 알려면 한 학생이 겪었던 일부터 알아야 해. 어느 날 땡땡이를 치려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에 숨어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 첫 번째 칸부터 순서대로 문을 두드리더래. 똑, 똑. 노크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자기가 숨어 있는 마지막 칸의 문을 두드렸지. 놀라서 문을 확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 안심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자기랑 똑같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찢어지게 웃으면서 바로 눈앞에서 쳐다보고 있더래. 그 귀신의 이름은 미숙. 몇 년 전 그 학교에 다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라는 소문이 있었어. 그 후로 학교의 낡은 건물인 구관에서 계속 목격되었는데 학생들이 미숙이가 좋아했던 사탕을 복도에 두기 시작하자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서연이는 그냥 괴담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야자 시간, 너무 졸려서 화장실로 세수를 하러 갔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서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서 자기 머리를 대신 잡아주더래. 친구인 줄 알고 고맙다고 말하며 마저 세수를 했지. 그런데 머리를 잡아준 그 손이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빗질하듯이 스르륵 쓸어내리는 거야. 그 손길이 너무 차갑고 기이해서 서연이는 소름이 돋아 벌떡 일어났어. 바로 그때 친구 수민이가 화장실에 들어왔어. 서연이가 방금 네가 머리 잡아준 거 아니냐고 묻자 수민이는 자기는 방금 왔다며 어리둥절해했지.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야자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 수민이가 깜빡 잊고 있는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교실로 돌아갔대.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자물쇠가 풀려 있었지. 이상하게 생각하며 불이 꺼진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교실 한가운데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친 여학생이 가만히 서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 그리고는 속삭였어. 반가워. 나 들어가도 돼? 이 사건들 이후로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학생들은 더 열심히 복도에 사탕을 두기 시작했어.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미야. 짧은 여름방학 동안 전교 1등이던 반장이 아무도 없는 학교에 혼자 나와 자습을 했대.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어 깨니 이미 밤이었어. 집으로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저 멀리 미술실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 놀라서 달려가 보니 한 여학생이 이젤 앞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 괜찮냐고 물으며 다가가는데 이젤 위에 놓인 그림이 눈에 들어왔대. 그건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바로 그 여학생의 초상화였어. 그림 속 여자의 얼굴은 입이 찢어지라 웃고 있었고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김미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 반장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울고 있던 미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그림과 똑같이 입이 찢어지라 웃으며 말했대. 나랑 놀자. 그 순간 반장은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미야, 아무리 달려도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등 뒤에서는 미숙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 마침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미숙이가 바로 등 뒤에서 속삭였어. 찾았다. 결국 반장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나중에 교감 선생님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 미숙이는 사실 자살한 게 아니었어.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자주 결석했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 올 때마다 항상 사탕을 한 움큼씩 가져와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그저 마음 따뜻한 소녀였다는 거야.
졸업을 앞두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를 그리워한 친구들이 추모의 의미로 사탕을 두기 시작했던 거래. 그 사연을 들은 서연이와 친구들은 그 후로 더 많은 사탕을 학교 곳곳에 두기 시작했다고 해. 친구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미숙이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말이야. 조금은 슬프면서도 따뜻한 이야기지?